저는요, 이 당직 4번 바꿨다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도저히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전부 몇 번 바꿨습니까 당직? 제가 여기 숫자를 다 안 살려보지만 당직 4번 이상 바꾸는 의원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계열에 있다가 이제 그 보수 계열, 국민의 계열로 넘어온 거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탈당한 우리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조국 흑서 있잖아요. 이런 서민 교수나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있다가 넘어왔는데 이걸 저는 그렇게 과연 비판할 거인가 이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기본소득이나 민주당하고 갔다가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행태나 모든 걸 보니까 너무 실망해서 그래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배신자다 이렇게 욕할 건 아니다. 그렇게 떳떳한 딱 한 길만 한 당만 걸어간 정치인이 몇 명이 있는가 이런 비판하고 싶어. 안철수 의원은 좀 별건으로 치고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은 사실 계속 국민의힘 계열 안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뭐 민주당에 와서 정치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동률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정훈 의원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모자를 바꿔 써가면서 정치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이게 무슨 중도 외연 확장입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만약에 이분이 민주당으로 갔다 그랬으면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면 아주 세게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세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중도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당내에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카드는 왜 이렇게 박대합니까? 아니 중도 외연이 중요합니까? 내부에 있는 단결부터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점에서 볼 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 떠나서요. 지금 이분이 이제 마포갑으로 간다는 건데요. 오늘 최승재 의원이 개소식하는 날이에요. 마포갑에 지금 2명의 현역이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협위 이용호 재선의 이용호 의원 그렇죠. 네. 거기 아니 사무실 다 냈어요. 지금 마포갑에 가보면 지금 노웅래 그다음에 그 조정훈 그리고 최승재 건물이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역이 벌써 몇 명입니까? 4명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정훈 의원까지 와가지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7, 8명이고요. 이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 줄잡아 그 15명 정도는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대 총선 신호탄은 마포갑에서 시작됐다라고 기자들이 분석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정도면 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판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역들을 좀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지금 마포갑에서는 강승규 수석도 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승규 수석은 이렇게 되면 자연히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홍문표 의원 지역구인 충남 예산 홍성으로 가게 돼요. 그럼 홍문표 의원은 또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 농림부 장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장관까지 안 주고 그냥 기관장 정도에서 마무리한다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에 떠돌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떠나서 저는 조정훈 의원이 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 성찰부터 해야 되는 정치인이고 제가 오늘도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 뭐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만 다들 비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 와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할 텐데 다음엔 또 어느 당에 가서 무슨 정치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중도 외연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영 부대변인 뭐 잘못 데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우선 당직 바꾼 걸로 이분의 역량 자체를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에서 좀 글로벌 감각을 키우면서 실물 경제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이고 또 통일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만의 커리어가 확실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 시민당인가에 이제 비례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아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법사위에서 함께 동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지라고 생각 안 하던데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요. 그 전에도 법사위 처음 법격 수사권 조정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조정훈 의원이 제 사견은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저희 당에 입당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철학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이분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학을 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딱 그 시점 전까지는 저는 뭐 이렇게 특이한 걸 못 느끼다가 예를 들어 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박주민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랑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의견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의견 이제 불일치가 계속 되면서 이분도 사실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 뭐 이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왔지만 향후 자기의 정치적 그 진로를 봤을 때 내가 결국 이 소위 이제 진보 계열,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분들과 함께 정치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본인의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김기현 대표가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조정훈 의원과 같은 좀 유능한 정치 젊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컨택을 해왔고 그 결실로 이번에 저희 당이 입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포갑에 민주당 그 뭐 10명 넘게 몰려들었다니까 네. 마포갑에 10명 넘게 몰려들었다니까 22대 총선 불타겠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조정훈 의원 관련해서는 멋진 정치하라 이런 격려 얘기도 하지만 오락가락 한 사람이 무슨 위한 확장이냐 오히려 역풍 불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문중영 대변인 같은 이런 분들 그냥 중용해서 쓰시면 돼요. 왜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분이 아까 지금 앵커께서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팩트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영입된 게 20대 총선 때 영입됩니다. 네. 20대 총선, 21대 총선이 아니고 네네네. 예, 20대 총선 2016년에 아하, 20대. 이른바 네.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영입한 인사예요. 아. 그랬는데 이게 이런저런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 공천을 못 받습니다. 아하.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로 또 탈당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만든 게 시대전환이라는 당이에요. 그래갖고 시대전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대전환으로 이제 소수정당으로 어떻게 좀 잘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비례정당 이슈가 생기니까 비례정당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다가 정작 비례정당을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또 합류를 하세요. 거기에 합류를 해서 이른바 더불어시민당에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공천을 받고 결국 당선이 됩니다. 당선된 다음에 다시 또 탈당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탈당하면 안 되니까 제명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명해서 시대전환을 다시 간 것이고요. 갔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이른바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과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같이 한번 정치를 서울 경기도에서 수도권 정치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막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차피 그게 안 되는 후보인데 이름을 알리려고 나온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박영선 후보하고 뜬금없이 또 갑자기 그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름 지분을 챙길 걸 다 챙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이른바 시대전환이 아니라 태세전환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4월 달부터 갑자기 민주당을 공격하는 민주당 최전방 공격수로 돌변을 하세요. 그러더니 지원을 해서 법사위로 가셔가지고 이른바 법사위에 간 이후에는 오로지 이른바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발목 잡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을 보면 항상 주류편이었어요.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의 이제 확정적인 그러니까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차기 대권에 유력한 후보로 올라서니까 또 이재명 지사에게 손을 잡고 또 박영선 후보가 그 결국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박영선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러다 갑자기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저희 장윤성 기자님의 기회주의자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양지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진정성을 갖고 나름 그 진영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키우시고 그런 정치를 해나가셔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여기 지금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년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 놔두고 왜 엉뚱한 사람들을 그렇게 영입한다고 하는 겁니까?